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동화책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랍니다. 헨젤과 그레텔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렸을 때 읽어본 적이 있어 대충 내용은 알았지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스토리는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키스하면서 내용이 끝나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디즈니에 변형된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샤를 페로의 원작 동화라 내용이 많이 달라 위화감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he Sleeping Beauty in the Wood.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에 자녀가 없어 몹시 슬픈 그 감정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어 더 슬픈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용하다는 온천엔 다 가보고 순례 여행도 다녀보고 모든 수단을 취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왕비가 아이를 배 딸아이 하나를 낳았답니다. 아주 훌륭한 세례식이 있었죠. 그리고 국왕부부는 공주에게 좋은 대모를 찾아주기 위해 온 왕국을 다 수소문해 7명의 요정을 찾아냈어요. 그녀들 한 명 한 명이 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수 있었어요. 요정이 대모가 되어주는 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이를 통해 공주는 정말이지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함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세례식의 의식이 끝나고 모든 일행이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 요정들을 위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요정들 한 명 한 명 앞에는 순금으로 멋지게 뒤덮인 선물 상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엔 스푼 하나, 나이프 하나, 포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모두 순금으로 된 제품들이었으며 다이아몬드들과 루비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식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대받지 못한 아주 나이 많은 요정 한 명이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가 초대받지 못한 건 그녀가 거의 50년이 넘도록 어떤 탑에서 나오지 않아 모두 그녀가 죽었거나 마법에 걸렸다 믿었기 때문이었죠. 왕이 급히 그녀에게도 음식을 차려주라 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요정들과는 달리 순금 상자를 받지 못했답니다. 선물용 순금 상자를 딱 7개만 만들었었거든요. 이 일로 그 나이 많은 요정은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젊은 요정 중 한 명이 그녀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녀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걸 엿듣곤 분명 그녀가 아기 공주에게 어떤 안 좋은 선물을 할 거라 여기곤 자리에서 떠나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 젊은 요정은 가능한 한 자신이 맨 마지막에 말을 해 그 나이 많은 요정의 의도하는 불행을 치유할 목적이었어요. 한편 그러는 사이에 요정들은 모두 한마디씩 자신들의 선물을 공주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린 요정은 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선물을 주었어요. 그 다음 요정은 천사의 지혜를 주었고, 세 번째 요정은 공주가 하는 모든 일마다 훌륭한 우아함이 깃드는 선물을 주었어요. 네 번째 요정은 공주가 춤을 완벽하게 추는 선물을 주었고, 다섯 번째 요정은 공주가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를 잘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여섯 번째 요정은 공주가 모든 종류의 악기를 완벽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답니다. 다음 차례는 나이 많은 바로 그 요정이었어요. 그녀가 벼랑간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미친 듯 흔들어대며 말했어요. 공주는 물레이가락에 손이 찔려 죽고 말 것이다. 이 끔찍한 선물에 좌중이 아수라장이 되며 모든 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그 젊은 요정이 숨어 있었던 커튼 뒤에서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안심하세요, 왕과 왕비님. 당신의 딸은 절대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나이 많은 요정이 준 저주를 완전히 치유할 힘은 없어 공주가 분명 물레의 가락에 손이 찔리고 말 테지만 하지만 죽음 대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 거예요. 그 잠은 100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왕자님이 나타나 그녀를 깨울 거예요. 왕은 나이 많은 요정이 예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즉시 선포하기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레나 물레의 가락으로 실을 잡는 것을 금하며 간에 어떤 물레의 가락을 두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어길 시 죽음의 죄로 다스리겠다는 말씀도 잊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왕과 왕비가 휴양차 별장 중 하나로 행차했어요. 어린 공주는 궁전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다니다 탑 맨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거기에 어느 고령의 노파 하나가 홀로 자신의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어요. 그 노파는 왕이 물레 사용을 금지한 포고문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노파를 바라보며 공주가 말했어요. 무얼 하고 계시는가요, 아주머니? 실을 잡고 있단다, 귀여운 아가? 라며 공주가 누군지 모르는 노파가 말했어요. 어머! 라며 공주가 말했어요. 이거 참 예쁘네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제게 잠깐 빌려주세요. 한번 해보면 저도 될 것 같은데. 그녀가 물레의 가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가 너무 서둘러서인지 아니면 다소 서툴러서인지 요정이 그리 될 것이라 예견한 대로 그녀는 손을 찔려 기절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노파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공주의 얼굴에 물을 끼얹기도 하고 끈을 풀어보기도 하고 공주의 손바닥으로 공주의 얼굴을 때려보기도 하고 술로 그녀의 관자놀이를 비비기도 해보았지만 어느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황급히 올라왔어요. 그리곤 요정들이 예견한 대로 된 것을 보곤 요정들이 말한 대로 시간이 흘러야 함을 생각하고 공주를 궁전에서 가장 훌륭한 방으로 옮겨 금과 은으로 자수를 놓은 침대 위에 눕혔어요. 천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왜냐면 기절은 했지만 안색은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녀의 두 뺨도 분홍빛이었고 그녀의 두 입술도 산호빛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냘프게나마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죽지 않았음을 알고 만족했어요. 왕은 누구도 공주를 방해하지 못하게 명령했어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포근히 잠만 잘 수 있게요. 100년 동안 잠들게 저주로부터 공주를 구한 그때 그 착한 요정은 이때 마타킨 왕국이 있었어요. 마타킨 왕국은 5만 8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왕국이었어요. 공주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요정도 바로 난쟁이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난쟁이들은 30km 길이의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그 부츠를 신고 한 걸음을 디딜 때면 순식간에 30km를 갈 수 있었답니다. 공주가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착한 요정이 출발했어요. 요정은 대략 1시간 후에 용들이 끌고 다니는 불타는 전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왕이 전차에서 내리는 요정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요정은 왕이 했던 모든 일에 승인했어요. 다만 요정은 아주 선견지명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공주가 깨어나면 돌봐줄 사람 없이 오래된 궁전에 홀로 남게 되겠는데. 그래서 요정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궁전 모든 곳에 자신의 요술봉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왕과 왕비만 제외하고 여자 가정교사들, 들러리들, 시녀들, 시종들과 관리들,
심부름꾼들, 요리사들, 요리사의 조수들과 접시닦이들, 경비원들, 근위병들, 서기들, 하인들을 요정은 자신의 요술봉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요정은 또한 마구간에 있던 모든 말을 돌보는 하인들, 궁전 바깥들에 있던 커다란 개들, 공주가 키우는 작고 귀여운 스페니얼 암컷인 몹시도 또한 톡톡 건드렸어요. 몹시는 공주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쉬고 있었어요. 요정이 톡톡 건드리는 즉시 그들은 쓰러지며 잠이 들었어요. 그들의 주인인 공주가 깨어나기 전에 절대 깨어나지 않으려는 듯이요. 이는 모두 공주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도움이 되기 위함이에요. 메추라기들과 꿩들을 날름거리며 굽고 있던 불들도 마찬가지로 잠잠해지며 잠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답니다. 요정들은 원래 자기 일을 오래 끌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과 왕비는 사랑하는 딸아이를 깨우지 않고 키스를 해준 다음 궁전을 떠나며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며 포고문을 내렸어요.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채 15분도 지나지 않아 궁전 주변으로 엄청난 수위 나무들, 크고 작은 수풀들과 가시나무들이 서로서로 쌍을 이루며 자라나는 바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궁전 맨 꼭대기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너무 멀었어요. 공주가 잠이 든 사이 어떤 호기심 어린 이들의 회방 없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정의 작품인 것이 틀림없었죠. 그로부터 100년이 흘러 어느 왕자님이 시골 변두리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가시다가 저기 저 울창한 숲 한가운데 보이는 탑들이 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왕자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과는 다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자 모두 자신들이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하는데 폐허로 변해버린 오래된 성이라니도 있고 요정들이 출몰하는 곳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게 이 지방에 사는 마법사들과 마녀들이 악마의 연애를 벌이거나 밤에 만나는 곳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공통된 의견들은 저기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살며 어린 아이들은 죄다 저기로 납치해 심심할 때마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물들만이 숲을 지나갈 힘이 있으며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였죠. 왕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비록 그들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요. 그때 나이 많은 시골 사람 하나가 왕자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꺼이 전하께 말씀드리죠. 제가 50년도 더 전에 제 아버지한테서 들은 내용인데 물론 제 아버진 제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공주님 한 분이 100년 동안 잠들어 계시다 합니다. 왕자님이 깨워줄 때까지 말이죠. 왕자님만이 그분을 깨워줄 수 있거든요. 젊은 왕자는 이 말에 불끈 힘이 솟았어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왕자는 이 희한한 모험을 자신이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주에 대한 사랑과 경이로움이 밀려와 누군지 꼭 보고 싶었겠죠. 왕자가 그 숲을 향해 나아가자마자 울창한 나무들이며 숲을들이며 가시나무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왕자에게 길을 비켜주며 지나갈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왕자가 걸어 들어가 가로수길 저 끝자락에 있는 성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적잖이 놀라운 것은 왕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왕자를 뒤따라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왕자님이 지나가자마자 나무들이 스르르 길을 다시 막아버렸거든요. 그래도 왕자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젊고 호색적인 왕자는 무척이나 씩씩했어요. 왕자가 바깥쪽 궁전에 있는 큰 홀로 들어가니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어떤 두려움 없이 얼어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이지 쥐죽은 듯 고요한 침묵만이 이곳을 감싸고 있었죠. 죽음의 그림자를 곳곳에서 예견했지만 그냥 쭉 팔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마치 죽은 듯이요. 하지만 근위병들의 선홍빛 얼굴이며 뾰루진한 코를 보고서 왕자는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다만 잠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쥐고 있는 술잔 안에도 여전히 와인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명백했어요. 그들은 그냥 컵을 쥔 상태로 잠이 급히 든 거예요. 그런 다음 왕자는 대리석이 깔린 뜰을 가로질러 계단을 밟고 올라가 어깨 위에 머스킷총을 대고서 있는 힘껏 코를 골며 선체로 자고 있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몇몇은 선체로 잠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앉은 채로 잠이 들어있는 신사들과 숙녀분들로 가득 채워진 여러 개의 방을 통과해야 했어요. 마침내 왕자가 모든 것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침실로 들어서니 침대가 하나 보이는데 그 침대의 모든 커튼이 열어 젖혀진 상태였어요. 눈을 들어 침대 위를 보니 눈부시도록 화사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대략 15 내지는 16 정도의 나이대로 보였고 화사했으며 반짝반짝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워 성스러운 느낌마저 든 왕자가 부들부들 떨며 감탄하며 다가가 저도 모르게 그녀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마법이 풀리고 공주가 깨어나며 모든 걸 받아들일 것 같은 눈빛보다 더 감미로운 눈빛으로 왕자님을 바라다 봤어요. 당신이시군요, 나의 왕자님. 이라며 그녀가 왕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시기만을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왕자님은 이 한마디에 반하고 또 어찌된 영문인지 대화를 나누다 더 반해 너무도 기쁘고 만족스러워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전보다 훨씬 더 그녀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어요. 다만 그녀와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녀의 모든 게 기뻤답니다. 말보다 더한 사랑의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녀보다 더 어리둥절한 상태이긴 했어요. 놀랄 일도 아니죠. 그녀는 왕자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착한 요정님이 그녀가 잠든 사이 그녀가 즐거운 꿈들을 꾸며 왕자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요컨대 그들은 네 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해야 할 얘기에 반도체 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 궁전 안에 모든 것이 깨어났어요. 다만 이 경우 깨어난 사람들은 연인과 함께 있는 게 아닌지라 일단 허기를 달래기 위해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몹시 배고프긴 시중드는 시녀들도 마찬가지였던지라 몹시 성급하게 되어 공주님에게 큰 소리로 식사 준비되셨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왕자는 공주님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온전히 옷을 입은 상태였고 아주 우아했어요. 하지만 뭐랄까, 공주의 의상 스타일이 왕자의 증조모 때나 유행하던 의상이지 뭐예요? 하지만 왕자님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공주님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손상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전신거울로 이루어진 큰 홀로 들어가 공주님의 관리들 도움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바이올린과 오보의 연주자들이 아주 옛날풍의 연주를 했지만 뭐 좋았어요. 비록 정말이지 100년 전에 유행하던 음악이었지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알모너경이 성에 있는 예배당에서 그들을 결혼시켰어요.
알모너는 수도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수석시녀가 커튼들을 쳐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잠깐 눈만 붙였어요. 공주님도 어쩔 수 없었던 게 왕자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수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왜냐면 아바마마가 어찌된 영문인지 간절히 듣길 바랐으니까요. 왕자는 왕께 자신이 숲에서 사냥하는데 길을 잃었다가 광부가 사는 오두막에 묵게 되었는데 그 광부가 자신에게 치즈와 갈색빵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인 왕은 원체 편안한 성격이었던지라 왕자의 그 말을 고지 믿었어요. 하지만 왕자의 엄마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왕자가 거의 매일 사냥을 가 별의별 구실을 만들어 3일이고 4일이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왕자에게 여자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왕자는 거의 2년 넘도록 공주와 살며 그녀와의 사이에서 2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첫째는 딸아이였어요. 이름이 오로라, 새벽의 여신이에요. 막내는 아들이었어요. 부부는 그 아이를 데이, 낫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아들이 누나보다 더 잘생겼고 무척이나 아름다웠거든요. 여러 번 왕비는 왕자를 불러 젊으면 그럴 수 있다라면서 엄마인 자신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캐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감히 자신의 비밀을 엄마와 나눌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비록 엄마를 사랑했지만요. 사실 왕자님의 엄마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괴물의 후예였거든요. 만약 왕비가 그토록 엄청난 부자만 아니었더라도 왕은 절대 왕비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궁전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글쎄,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만 봐도 왕비님이 냉큼 달려들어 잡아먹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걸 사람들 앞에서 참느라 시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신의 엄마라도 그녀에겐 속사정을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략 2년이 더 지났을 무렵 국왕이 돌아가시자 왕위를 물려받게 된 왕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결혼했음을 선포했답니다. 그리곤 성대한 행사를 치르며 자신의 왕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수도에 들어서는 건 성대한 입장이었어요. 왕비, 공주는 자신의 2 아이 사이에서 말을 타고 왔답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 왕이 이웃인 칸탈라부트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왕이 왕국의 통치를 자신의 엄마인 데비에게 맡기며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왕은 전쟁이 여름 내내 벌어질 것 같아 곧바로 출발했답니다. 왕이 떠나자마자 데비는 즉시 며느리와 아이들을 숲 사이에 있는 시골 별장으로 보내 데비 자신의 갈망을 아주 손쉽게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데비가 몸소 시골 별장으로 가 자신의 주방장에게 말했어요. 내일 저녁으로 어린 오로라를 먹을 생각이다. 마마! 라며 주방장이 대답했어요. 데비는 신경 쓰지 않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로베르 소스로 라며 데비가 대꾸했죠. 그 애를 먹어야겠어. 데비는 이 말을 하며 여자 거인 괴물의 말투로 말했어요. 그건 그녀가 신선한 고기가 정말로 당긴다는 의미였어요. 불쌍한 그 주방장은 자신이 여자 거인 괴물의 후예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큰 나이프를 들고 오로라 공주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그때 4살이었어요. 그녀가 주방장을 보자 웃으며 뛰어오면서 주방장의 목을 안으며 캔디 몇 개만 달라고 졸랐어요.
이 바람에 주방장이 울음을 터뜨리며 쥐고 있던 큰 나이프를 손에서 떨구었어요. 주방장은 뒤뜰로가 어린 양을 죽이고 근사하고 맛있는 양념으로 덮었어요. 데비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요리를 맛보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와 동시에 주방장은 어린 오로라 공주를 잡아다 자신의 아내에게로 데려가 안뜰 끝에 있는 셋방에 숨겨주라 말했어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나자 사악한 데비가 주방장에게 말했어요. 어린 데이를 맛보겠다. 주방장은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어요. 전에 했던 대로 데비를 속이기로 작심했거든요. 주방장이 어린 데이를 찾으러 갔어요. 데이 왕자는 손에 작은 연습용 펜싱검을 쥐고서 커다란 원숭이를 상대로 펜싱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왕자는 이제 막 3살이었어요. 주방장은 왕자를 팔에 안아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가 왕자를 누나와 함께 방에 숨기라 말했어요. 그런 다음 주방장은 데이 왕자의 방에서 어린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아주 부드럽게 요리해 데비에게 바쳤어요. 데비는 환상적인 맛임을 인정했어요. 데비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만 봐도 끔찍하게 그지없었지만 어느 날 저녁 이 사악한 데비가 자신의 주방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아이들에게 뿌렸던 그 양념 그대로 왕비도 먹을 것이다. 주방장은 이제 데비를 속일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젊은 왕비가 비록 이제 막 20대로 접어들었다지만 100년 동안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미인이고 새하얀 피부였지만 살이 다소 질긴 축에 속했기 때문에 안뜰에 있는 어느 짐승을 잡아야 할지 주방장으로선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죠. 결심한 주방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왕비의 목을 즉시 베고 말리라 결심을 하고서 손에 짧은 칼을 쥐고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갈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주방장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큰 경의를 표하며 그녀에게 자신이 데비로부터 받았던 지시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그리하세요 라며 그녀가 자신의 목을 늘어뜨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지시받은 대로 하세요. 저도 어서 가 제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겠어요. 제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들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마. 라며 불쌍한 주방장이 눈물범벅이 되며 말했어요. 죽지 않으셔도 곧 자녀분들을 다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제 새방에 계시면 됩니다. 거기엔 공주님과 왕자님도 숨어 계십니다. 제가 당신 대신 쌩쌩한 암사슴을 바쳐 데비를 한 번 더 속여보겠습니다. 이후 주방장은 즉시 왕비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왕비가 아이들과 포옹하며 울며 재회하는 동안 주방장은 가서 암사슴을 요리해 데비에게 저녁 식사로 바쳤답니다. 데비는 그것이 마치 진짜 젊은 왕비인 양 너무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요. 자신의 잠혹함에 스스로 도취한 데비는 왕이 돌아왔을 때 말할 구실도 만들어냈어요. 몹시 굶주린 늑대들이 그의 아내인 왕비와 그의 2 자녀를 잡아먹어버렸다고 말할 작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평소 그녀의 습관대로 신선한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데비가 궁전의 건물들과 뜰들을 이리저리 거닐었어요. 그러다 데비는 어느 지하방에서 데이 왕자가 울고 있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의 엄마가 왕자를 때리려던 참이었거든요. 왕자의 장난이 심해서요. 동시에 데비는 어린 오로라 공주가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엄마에게 사정사정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왕비와 2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데비는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서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완전히 미치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동이태 무렵에 데비가 명령을 내려 커다란 물통을 대궐 한복판에 놓아두게 했어요.
그녀는 또한 그 물통 안을 두꺼비, 독사, 뱀 등등의 모든 종류의 뱀들로 채우고 온 왕비와 두 자녀, 그리고 주방장과 주방장의 아내와 왕비의 시녀를 던져넣게 했어요. 데비의 목소리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모든 이들이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래서 데비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여기로 그들을 손을 뒤로 묶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모두 끌려 나오고 사형 집행인들이 막 그들을 뱀들이 가득 채워진 그 물통 안에 쳐넣으려는데 예고도 없던 왕이 말등에 타고서 이토록 빨리 궁전에 등장하시다 이 끔찍한 광경에 화들짝 놀라시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왕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을 탄 상태였어요. 아무도 감히 어찌된 영본인지 왕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데비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몹시 경노해선 무모하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물통 안에 내던지고 말았어요. 그 즉시 추악한 동물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던지라 명령했던 데비를 먹어치워 버렸어요. 왕은 너무도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뭐라던 그녀는 자신의 친엄마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왕은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와 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답니다. 다음에도 동화책이나 다른 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